여기가 제가 한 7, 8년 정도 자주 가고 있는 지업사인데 제가 항상 쓰던 그 120호 종이가 요즘 많이 최근 1년 정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맨날 들어가서 종이 도착했는지 확인하고 그냥 나오기 일수인 것 같아요. 최근에는 저기 전주 지역사에서 종이를 구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여기 송지방에 와가지고 좀 사고 있어요. 송지방은 그래도 좀 아직까지 1년 정도 120호 종이 살 수 있는 양은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한 1년 정도는 송지방을 자주 올 것 같아요. 큰 지도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120호 되는 사이즈 정도 큰 한지 종이를 특히 순지 종이를 많이 쓰는데 이제 이 종이들이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다른 지업사나 다른 하랑 같은데 한번 들어가서 요즘 다양하게 사는 편이거든요. 여기 거리가 다르게 지업사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요즘 자주 오고 있어요. 여기 보이는 노란색 구화산당이라는 곳은 종이는 딱히 있진 않은데 붓이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구화산당에서 붓을 좀 많이 사서 쓰는 편이에요. 이게 붓이 엄청 많은 게 보이시죠? 그리고 저기 앞에 보이는 형제지업사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도 120호 종이가 있다고 추천받아서 갔었는데 좀 제가 사서 써보니까 너무 좀 얇고 저한테는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쓰고 지금 안 가고 있어요. 또 안에 종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는 요즘 여기 성심필방도 종종 오는데 여기가 막 종이가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120호 종이 사이즈가 한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써봤는데 그나마 저한테 좀 잘 맞아가지고 여기서 최근에 또 몇 장 사서 좀 쓰고 있어요.
이 종이들이 순지라는 종인데요. 순지는 이제 보통 한지 중에서 이제 하나를 분류하는 이름인데 굉장히 얇고 좀 자연스러운 색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백색 느낌이 들기도 하고 미색 느낌도 있고 자연색 느낌도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미색 순지를 제일 좋아하고요. 이렇게 조금 은은한 노란빛이 드는 종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또 너무 이렇게 엄청 이렇게 얇고 잘 비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저는 앞면에 그림을 그리고 뒤에서 색깔이 우러나오게 하는 것들이 이 순지가 잘 비치게 해줘서 제가 즐겨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순지가 잘 안 나오다 보니까 특히 또 국내 순지는 점점 생산이 줄어들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하지? 혹시나 계속 안 나오게 되면 없어지면 어떡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서 다른 소재, 다른 매체도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비단에도 한번 시도를 해보고 있고 조금 순지보다는 여러 겹을 붙인 두꺼운 장지라는 종이에도 그림을 그려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좀 자유롭게 걷고 산책하는 사람이고 그런 작업을 이어나가다 보니까 좀 더 유연하게 그릴 수 있는 유연한 소재의 베이스 바탕 종이를 좋아하다 보니 순지를 즐겨 사용하고 좋아해요. 그런 제 작업의 태도를 가장 잘 머금을 수 있는 재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순지가 점차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것에 좀 아쉬움이 큰 것 같아요, 요즘. 이 종이 모음들이 제가 요즘 지업사에서 순지를 새롭게 다시 찾고 이제 모으면서 사용하고 남은 그 쪼가리 종이들을 이렇게 모아두었어요. 이 작품이 제가 재작년에 마지막으로 구입했던 순지 위에 그리고 있는 그림이에요. 뭔가 이 종이 자체의 감각을 잊지 않으려는 건지, 이 종이가 완성되고 또 배접되고 나면 종이 자체를 매만지거나 이 번지는 감각을 이렇게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제가 한 1년 반 넘어서까지 이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마음이 뭔가 그림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거를 좀 늦추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쓰는 종이를 누가 만들었는지, 또 그 종이의 이름의 의미가 뭔지 정확히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누가 제게 물었거든요. 순지가 뭐냐고? 근데 그때 제가 대답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잘 마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 제가 쓰는 종이가 사라지고 잊혀지겠지만 잘 기억하고 보내고 싶은, 그리고 그러면서 좀 새로운 것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그래서 저는 만나고 싶었거든요. 제가 사용한 종이를 이제 누가 만들었는지, 또 왜 이 종이가 좋았는지, 그리고 왜 없어지는지, 그러한 과정이 궁금했고, 종이, 특히 제가 쓰는 그 얇은 종이가 또 어떠한 마음으로 만들어졌을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헤매고 있을 때, 또 이제 작업으로서 종이를 만들고 있는 또래 작가는 이 얇은 종이 한 장에 또 어떠한 마음을 담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을 담는지 묻고 싶었고, 이렇게 제 내면의 질문들을 따라 걷고 싶어서 종이를 만드는 사람들을 좀 찾아가 보려고 해요. 흑수골이 한지마을이거든요. 원래 한지마을이 있어가지고 이 업체들이 몇 명 있는 업체들이 만났어요. 갖고 흑수골이 한지마을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배우고 옆에서 보면서 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한 화선지, 예전에 화선지 많이 쓰셨잖아요. 그 화선지를 처음부터 만들기 시작했고, 그 화선지 만드는 분들이 기술이 엄청 좋은 사람들이 그 화선지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전주만이 그 화선지를 제일 잘 만들어요. 다른 데보다, 다른 지역보다. 이게 화선지가 어려우면서도 이게 배우기가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밑에서 배우는 사람들이 좀 기간이 길어가지고 오래 배워야 그 화선지를 만들 수 있는 단계까지 오거든요. 너무 이 화선지 만드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 우리가 만들기
그런 과정 단계별이 너무 힘들어갖고 이게 이제 차츰차츰 발전이 돼가지고 이 순지 한지를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순지 한지를 만들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순지는 저번에 얘기했듯이 말을 잘 못해줬는데 이 순지는 화선지는 재활용이 다른 원료 재활용이 들어가서 화선지고 순지는 그냥 순수하게 닭이 100% 들어가는 게 그게 순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순지를 만들게 됐지. 지금 용인 한지의 순지는 이제 동양화 작가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사용하고 또 순지를 사용하는 작가님이라면 거의 다 대부분 거쳐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꾸준히 좋아하는 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두가 이렇게 입 모아서 한지가 너무 섬세하고 너무 부드럽고 뭔가 결이 살아있어서 너무 좋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작가님들도 선생님들 종이에 그림을 다 순지를 쓰시는 작가님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 70~80% 선생님들 종이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뭔가 선생님들께서 장인 선생님들께서 스스로 좀 제작하시는 순지에 대해서 좀 자랑 같은, 아니면 좀 자부심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용인한지 뭐 두께나 얇기나 뭐 색감이나 이런 게 좀 굉장히 뿌듯하게 항상 만들어진다 이런. 우리 저 용인한지의 특성은 이 표면이 곱잖아. 써봐도 이 표면이 엄청 곱잖아. 곱고 질기고 그런 이제 저 동양화 해화와 그쪽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 표면이 곱고 질기고 부드럽고 그래야 이 작가님들이나 쓰시는 분들이 선호도 하고 어떻게 작가님들도 어떻게 만들어 달라고 하면 우리도 이제 그쪽으로 최대한 맞춰주는 방식으로 이 소량이기 때문에 부부끼리 하는데 뭐 얼마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 쓰시는 분의 입장에 서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용인한지의 특징은 표면이 곱고 질기고 부드럽게 만드는 그러면서도 얇게 만든 그런 노하우가 있어요. 그리고 보존용도 하고 소화용도 하고 미나용도 하고 우리는 좀 이런 얇게 좀 하다 보니까 좀 고급진 그런 한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게 느껴져서 너무 저희가 맞는 종이를 이렇게 생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지. 우리가 아무리 어렵게 힘들게 그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만들어도 쓰시는 분이 없으면 우리가 외롭잖아. 그래도 이게 잘 찾아주시고 칭찬도 해주고 종이가 너무 좋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만 힘이 더 나고 우리는 그러면서 매일매일 작업을 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국산 당나무가 옛날에는 노인 양반들이 산에서 채취해서 그놈 다 통합해서 거기서 해서 이렇게 우리가 갖다 썼는데 이제 노인 양반들이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당나무 키우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이 국산 닭을 애로사항이 많아 구하는데 그러는데 그래도 전주시에서 이제 이렇게 당나무를 키워서 매년 이렇게 대주거든. 근데 아직 그것 갖고는 적고 또 이런 발틀 저런 뜨는데 사용하는 발틀 그런 만드는 사람이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갈수록 힘들고 지금은 좀 이게 넉넉지가 않아서 저 아들을 후계자를 데려오고 싶어도 아들이 오면은 일단은 이 생활하는 돈을 줘야 되잖아. 근데 아직 그 정도가 안 돼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하면 그래서 애들들한테 가업으로 주려고 용인이 우리 아들 이름이야. 저 그거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왜 용인원신인지 마지막에 뭐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그래갖고 이게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이름도 아들 이름을 따서 그렇게 했는데 아직은 좀 넉넉지가 않아서 근데 나중에는 이제 해야지. 아들이 이어받아가지고 해야지.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또 이 종이 크기도 이게 한계가 있어. 이제 사람들이 노화가 되다 보니까 이거 너무 크고 이제 그런 건 우리가 하기가 좀 힘들어. 그래갖고 내내 이제 이런 화선지 이 발발들 75에 145, 뭐 90에 93에 63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지. 이렇게 막 한 종이 120호 그런 건 딱 하는 사람이 딱 구분되어 있지. 우리가 하기는 좀 힘들어.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더 욕심 이제 여지껏 몇십 년 하다 보니까 뭘 욕심을 부리겠어. 여지껏 한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좀 이제 한지에 봉사한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꾸준히 몸이 이제 허락하는 데까지는 열심히 해야 되지. 나중에는 이제 아들도 데려다가 이제 가르쳐서 하고 해야 되지. 그래야지 작가님들이나 쓰시는 분들이 계속 이어서 썼는데 갑자기 이게 없어지면 안 되잖아.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너무 힘들죠. 많이는 못해도 꾸준히 아직은 앞으로 또 더 계속 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 선생님께서 이제 지난번에 종이를 만드는 사람이 이 마음을 아끼고 소중히 해야지 쓰는 사람들도 이 종이를 소중히 할 거라고 이제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그 마음이 또 어떤 마음인지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어요. 이 한지가 내 삶의 전부다 그랬잖아요. 전부다고. 그래서 이 한 장 한 장 만드는 것도 이 다루는 것도 소중히 생각하고 이 애기들 어릴 때 그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애기들 키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만지면서 이렇게 따뜻거리면서 그러면서 한지를 만들고 있어요. 똑같이 만들다 보면 기분에 따라서 또 어떨 때는 또 잘했던 것도 안 되고 어떨 때는 또 너무 잘 나와서 대리만족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아주 대리만족으로 잘 나왔을 때는 너무 마음이 흡족하고 좋고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 본 종이가 참 좋다. 참 좋은. 참 너무 좋다. 그럴 때가 종종 있어. 똑같은 원료로 똑같이 만들어도 기분에 따라서 어떨 때는 좀 그렇고 어떨 때는 종이 보는 기분에 따라서 너무 좋다. 이 종이 누가 이 종이를 어디로 종이가 갈지는 모르지만 이 종이 쓰시는 분은 좋아해 주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 그 종이가 저에게도 왔었겠죠. 전지영 씨한테도 갔겠지.
이 한지는 이 부부가 같이 해야 돼. 이 뜨는 사람 있고 이 말리는 사람 있고 이제 초지가 있고 건조가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설령 이제 아프다든지 뭐 볼 일이 있다든지 그러면 같이 쉬어야 돼.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 같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혼자는 이게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고 그 저렇게 뜨면 오늘 뜨면 저걸 이제 마무리해서 내일 이제 건조가 널어야 돼. 그래야 이게 작업이 진행이 되지. 절대 이게 같이 그게 덩달아 같이 생활을 해야 돼. 그래야 이 한지가 이루어져, 만들어져.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부부끼리 아무리 좋은 부부라도 같이 있다 보면 서로 의견들이 나는 이렇게 오고 싶다. 응? 우리 집 사장님은 이렇게 오고 싶다. 이 의견 차이가 있잖아. 그게 종종 싸우면서도 같이 또 하고 맞대고 서로 종이 만들면 또 내가 저 건조를 하면서 널면서 또 마음 삭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지껏 이어온 거지. 그런 과정이 있어. 나에게 우리 부부의 한지란 처음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한지의 이제 그 매력에 빠져서 예? 한지가 내 삶의 원천이 됐어. 이제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삶의 원천이 됐어. 그러고 나서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자긍심도 생기고 이제 내 자신이 흡족해. 흡족해. 처음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했지만 매력에 빠고 이 한지를 만들다 보니까 너무 이게 항상 사람들은 그래 몇십 년을 그렇게 했는데 지루워도 않냐고 그런 생각하고 이제 놀 때도 됐다고 하지만 지금도 그런 마음은 전혀 없어. 집에서 그냥 힘들어서 못 있나도 딱 공장에 오면 그런 마음이 싹 없어져. 그래서 여지껏 해왔고 이게 나의 삶이요. 한지가 나의 살아온 삶.
동네에 다니는 거 좋아한다 하셨잖아요. 네, 동네에서 뭐를 주로 보세요? 아무래도 근데 저는 사람보다는 좀 건물을 많이 보는 것 같고 특히 뭐 이 건물 같은 경우도 되게 오래된 건물인데 여기? 요거 아. 이거 도장 만드는 그런 거 하는 것 같아요. 여긴 진짜 오래된 것 같고 보기에도 그리고 다른 공간 사실 여기도 리모델링해서 바뀌었고 뭐 지금 저기도 공사하고 있고 근데 여기는 제가 있는 동안은 변하지 않고 있는 데인데 약간 그런 뭐 변했나 안 변했나 이런 거를 좀 많이 보면서 지내는 것 같아요 여기서 살면서. 그럼 그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면 좀 아쉬운 마음이 들거나 그런가요? 아무래도 그게 크죠. 근데 사실 뭐 이거는 제가 막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냥 여기 살면서 지내는 사람으로서 그냥 이게 없어졌네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냥 속한 풍경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여기서 뭐 했었는데 뭐 여기 음식이 맛있었는데 같은 거를 좀 기억하고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없어졌다는 거에서 좀 상실감을 느끼는 것 같긴 하고 그리고 그거를 그냥 없어져서 반대 운동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막아야 돼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좀 아무래도 속상하고 아쉬운 마음은 들죠. 뭔가 타지에서 살다 보니까 좀 더 익숙한 것에 더 애정이 가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익숙한 풍경이 좀 많으면 여기를 좀 제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마음도 아무래도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게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아무래도 좀 안정감이 덜해지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만큼 또 사실 근데 새로운 게 생기면 또 거기서도 또 새로운 추억이 쌓이기는 하니까 그냥 지금까지 쌓인 게 없어진다? 뭐 사라진다고 보는 것도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사실 생각이 매번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막이 어떤 거는 지금 이거는 되게 잘 비치는 건물이 뒤에 있는 형상이 되게 잘 비치는데 어떤 건 되게 건물이 있는 건 누가 봐도 알겠지만 디테일이 하나도 안 보이는 막 같은 경우도 있어서 약간 그런 차이를 보는 게 좀 재밌었던 것 같고 처음에 이 공사장을 제가 일본에서 목격했을 때 근데 이 건물이 뒤에 있다 없다 같은 그런 실제에 대한 문제 같은 거를 이 공사 현장을 보면서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고 그거를 제가 만약에 종이를 되게 얇게 만들면 얇은 종이랑 어떤 건물의 사진 같은 걸 결합을 하면 그 느낌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같은 거를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해요. 아예 다른 건물이 됐어. 맞아요. 지난번에 왔을 때는 완전 다 막으로 거의 도더리가 이렇게 막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되게 신기했던 게 되게 저는 큰 건물이 들어오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가려져 있던 거에 비해서는 좀 아담한 사이즈의 그렇네요. 건물이 돼서 좀 신기했다. 그러면 아니에요. 여기가 작가님께서 자주 걷고 지나가는 길이었다면 작품주 에어시너리 작품의 그 형태나 약간 색감 같은 것도 이 길 위에서 봤던 막의 풍경들, 동네의 풍경들이 좀 어떻게 보면 그런 모양을 지니게 된 맞아요, 수 있네요. 그래서 그 가라오케 그게 그 철거할 때 어쨌든 큰 건물이니까 되게 상당히 큰 어떤
막에 네, 전체적으로 그때는 뭐 막도 아니고 사실은 거의 이제 거의 가벽에 가까운 것들이 쳐졌었는데 그게 이제 막 이렇게 각진 형태로 되어 있었어요. 그 건물 형태로 종이를 저렇게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어떤 형태적인 거는 이 건물을 봤을 때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에 뭐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냥 외벽이긴 했지만 외벽 공사 때문에 되게 여기 전체를 또 다 감싸는 까만 막이도 쌓였던 적이 있고 맞아. 제가 네. 3개월 전에 와서 봤잖아요. 그게 특히 저한테는 이렇게 바람이 불면 되게 무슨 파도처럼 이 천이 이렇게 넘실넘실 하는 게 되게 저한테는 되게 멋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뭐 영상이나 사진이나 이런 걸로도 많이 찍었었고 또 뭐 그런 거나 약간 이런 풍경은 지금 뒤에 뭔가 우리가 걸으면서 봤던 풍경들이 뒤섞여 있는데 뭔가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그러한 이런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 공사장 천이 한국의 그것과는 좀 달라서 약간 비치는 소재? 그러니까 너무 얇게 이렇게 짜여져 있는 소재라서 그런지 이제 어떤 각도에서 빛을 받으면 이제 그 안에가 되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혹은 그게 그냥 안 보이고 까만 그냥 형체만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 느낌을 좀 살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종이라는 게 얇게 만들면 뭐 완전 비닐처럼 투명하게 될 수는 없지만 뒤에 있는 게 살짝 슬쩍 보이는 경우도 있고 뭐 아예 안 보이는 경우 그냥 그림자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성질을 활용하면 좀 공사장에서 제가 느꼈던 그런 느낌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고 그리고 종이 만들면 그 원료의 양을 얼마나 그 한 종이에 쌓느냐에 따라서 두께가 결정이 되니까 그 두께가 결정이 됐을 때 뭐 이렇게 얇은 종이가 될 수도 있고 또 두꺼워서 뒤에가 아예 안 보이는 종이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뒤에 이제 사용하고 있는 사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찍은 한 장의 사진이 여기 들어있는 건 아니고 되게 여러 장의 사진을 제가 계속 이 하시모토라는 동네를 걸어 다니면서 막 찍고 그걸 이제 수집한 거를 되게 무작위하게 이제 섞어서 또 다른 그냥 제가 생각하는 내지는 그냥 가상의 공간 같은 걸 만드는 거죠. 이게 특히 종이 만드는 게 생각보다 엄청 반복 작업이고 이게 사실 공정이 그렇게 달라지지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좀 생각할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을 하면서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구현이 되네. 근데 이건 내가 원치 않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지? 같은 거를 하면서 계속 물음표가 생기다 보니까 한 장 한 장 할 때마다 네, 그리고 하루하루 할 때마다 그래서 이 색을 저번에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딱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네. 그럼 왜 그렇지? 같은 사실 질문들이 되게 많이 오히려 생기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걸 해보니까 이게 평평하게 이번에 예를 들어 안 됐다고 하면 왜 평평하게 안 됐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평평해질 수 있는지 같은 거를 하면서 계속 고민하고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메모들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작가님이 이렇게 거닐고 종이에 담는 것처럼 제가 이제 종이를 향해 걷는 이것도 너무 닮아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이렇게 여러 사람 만나잖아요. 지금 종이를 다루고 매만지는 여러 사람 만나면서 저 이 얇고 정말 잘 비치면서 연약한 존재이지만 이 종이라는 특히 또 이 순수한 재료로 만든 이 당나무 껍질 이걸로 만든 이 종이가 연약하지만 이 종이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단단하고 정말 이게 좋아서 계속 만들고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이 종이를 좀 정말 그 순수하게 다루는 그런 모습들을 순수하게 좋아하는 마음으로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많이 배우고 저 역시 이런 사라지는 거에 좀 아쉬워하지만 또 이것도 누군가 또 새로 만들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시간을 좀 받아들이려고 하는 과정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저도 느끼는 게 이제 종이를 만들고 예를 들어 지용님 같은 경우는 그리는 그 위에 뭔가를 그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딱 그 한순간 예를 들어 선을 조금 잘못 쓰면 그거는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어쨌든 그 어떤 계획하에 하되 또 근데 그게 계획대로만 또 되지도 않는 것들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해야 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종이를 만드는 쪽은 사실 또 그 공정이 사실 또 어떻게 보면 되게 길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게 예를 들어 뭐 재배하는 부분에서부터 뭐가 잘못되면 이미 그거는 그 원료로서 쓸 수가 없어지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걸 넘어가서 뭐 만들어졌다고 해도 뜨는 과정에서 뭐가 잘못될 수도 있고 뭐 건조하는 그 과정에서 잘못될 수도 있고 그게 되게 다양한 공정을 거쳐서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그거를 정말 어떻게 보면 최대한 그 자연 환경 외에 내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이제 맞춰가지고 통제해서 해야지만 이제 비로소 종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그런 항상성 같은 거, 그러니까 그걸 항상 유지해서 딱 만들려고 하는 그 태도를 간직하는 게 좀 사실은 어려운 것 같고, 진짜 딱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이게 되게 달라서 예를 들어 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게 좀 종이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어제는 되게 잘 만들어졌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안 되지? 같은 것도 되게 많고 그런 부분은 확실히 그리는 쪽 사람, 그러니까 그 종이를 수단으로 사용해서 뭔가를 표현하는 사람과는 또 다른 약간 어려움과 어려움과 기쁨과 힘듦이 있는 것 같아요. 대신 이제 뭐 또 잘 만들어지면 당연히 너무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 그럼 또 너무 뿌듯하죠. 그러니까 그런 게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은데 또 그거를 어떻게 보면 되게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게 종이를 만드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마음인 것 같아서 오히려 너무 사람이 단단하면 이렇게 꺾어져 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반대로 되게 유연한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이를 만드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뭔가 그런 엄청 내가 마음에 드는 종이가 딱 나왔을 때 그 엄청 기쁜 기분도 있겠네요, 당연히. 그쵸. 딱 내가 원하는 그 이거였어. 맞아요. 이런. 그래서 아까 그 너무 써져 재밌겠다. 있었던 것처럼 평평한 종이를 만들고 싶은데 이게 평평한 내가 원하는 정도의 평평함에 딱 원하는 색에 원하는 두께가 예를 들어 나왔다라고 하면 진짜 너무 기쁘죠. 근데 또 그게 매번 그렇게 되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그걸 오히려 자기한테 이렇게 강요하는 게 오히려 더 힘든 부분인 것 같고 오늘 안 나올 수도 있지 뭐 같은 마음으로 오히려 임하는 게 그래서 그걸 저도 항상 유념하고 계속 배우는 부분인 게 그런 유연한 태도를 갖는 거인 것 같아요.